반갑습니다. 형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,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경기는 브루클린 대 워싱턴 경기고 탱킹 매치급이죠. 둘 다 이제 탱킹에 좀 하위권에 있는 애들인데 요즘에 브루클린은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 최근에 한번 유타를 잡은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 유타가 좀 이제 경기에서 애들 좀 많이 뺀 것도 있었고 요즘에 그냥 승리가 되게 없어요. 최근에 11경기 중에서 1승 10패 이러고 있으니까 참 못 믿을 만한 상태고 특히 아예 이제 공격이 완전 안 되는 경기들이 너무 많습니다. 또 직전 경기도 올랜도전에 전반전에 50점을 못 넘겼어요. 그리고 마포주가 요즘에 엄청 별로입니다. 자, 마포주 최근에 좀 12경기씩이나 이렇게 제가 살펴봤는데 가장 그러니까 많이 보이는 거는 여전히 이제 공격 관여도 같은 거는 높고 막 이런 상황인데 평균 득점도 되게 많이 줄었다든지 이런 그 슈팅의 효율성 2점 야투, 3점 야투 등등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. 3점 슛은 그전에는 41%로 들어간 게 최근 12경기 동안 33%고 직전 경기 때도 되게 못 넣었었죠. 2점 야투도 많이 떨어져 슈팅의 효율성도 전부 다 박아가지고 이 마포주가 이번에 트레이드가 안 된 게 좋은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하더라. 뭐 이런 한계도 조금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벤치도 지금 되게 별로죠. 이번에 뭐 트레이드로 캠 토마스도 내보내고 했는데 그냥 멤버 자체가 그냥 탱킹 라인업인 것 같아요. 작년에는 감독이 이거를 잘 빚어내가지고 수비팀으로 만들었다면은 올해는 그런 것들도 많이는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.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에는 공격 카테고리가 뭐 트리플 꼴찌급이라 가지고 일찌감치 공격이 안 되는 경기들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. 근데 상대가 이제 워싱턴인데 워싱턴은 요상하게 잘 돌아가요. 이번에도 뭐 트레이드 여러 가지 하고 AD도 올 시는 아예 안 쓸 거라고 하고 이번에 뭐 디안젤로 러셀이나 뭐 하디, 엑섬 이런 애들 받아왔는데 디안젤로 러셀이나 하디는 오늘 뭐 뛸지 안 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일단 뭐 주전들은 여전히 막 살아있지만은 이 벤치 멤버들을 상당히 많이 보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바로 직전 이제 디트로이트전에서도 워싱턴이 아주 놀라운 경기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때도 이제 좀 4쿼터 때 같을 때 보면은 그냥 벤치 애들을 길게 많이 썼어요. 1쿼터 때 크게 앞서고 2쿼터 때 이게 많이 비벼지더니만 다시 후반전에 또 차이를 벌려버리는 어찌 보면 워싱턴이 뭐 고점이 터진 걸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샤리프 쿠퍼라든지 얘는 보니까 뭐 21년 2라운드인데 21년에 뛰고 올 시즌에 뛴 지 한 3경기밖에 안 됐더라고. 어쨌든 지금 뭐 뛰고 있는 상태고 뭐 윌 라일리나 푸크체비치, 앤서니 길, 와킨스 막 이런 애들 쓴다고 하더라고요. 4쿼터 때도 2라인으로 내보냈으니까 워싱턴이 저번 세크전처럼 또 한 번 4쿼터 때 딱히 뭐 주전들을 내보내지는 않았다. 딱히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이래도 디트로이트를 잡는 그런 뭐 기염을 토했습니다. 참 그러니까 이게 느바가 참 어려운데 그냥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쨌든 지금 브루클린은 사실 멤버는 결장은 없는 상태지만은 좀 경기력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작년에 브루클린이 좀 기세가 좋거나 이럴 때도 워싱턴한테는 약했던 게 많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작년에 브루클린이 기세 좋을 때 막 얘네들 갔는데 워싱턴이 그날따라 뭐 터진다던가 이래서 피본 것도 많고 반대로 워싱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내일 뭐 사르, 쿨리발리, 키션 조지 이런 애들이 뭐 퀘셔널이 붙어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이게 좀 마감되는 경기니까. 근데 일단 나는 마음은 워싱턴한테 가 있긴 해. 뭐 굳이 뭐 갈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 220을 받았는데 근데 워싱턴은 딱히 이게 언더팀은 아니잖아요. 근데 요즘에 브루클린의 공격을 보면은 또 일찌감치 확 그냥 쳐질 수가 있다. 이런 것들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. 뭐 저는 뭐 언더도 보고 있긴 한데 기준점이 너무 낮으니까 워싱턴 치고는 별로 뭐 보고 싶은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. 어렵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오클라호마 대 휴스턴 경기 있습니다. 원래 같으면 되게 좀 라이벌 매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양 팀의 분위기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상황이죠. 오클라호마 근데 스가가 이제 한 2주가량 정도 결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. 손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. 제가 여러 차례 이 스가의 영향력이 원래 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한 14, 15씩 나는데 올 시즌에 이런 것들이 조금 줄었다고 했어요. 그나마 이것도 그 전에 한 5, 6에서 지금 많이 올라온 거긴 합니다. 스가가 없을 때 좀 오클이 안 좋았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벌어진 건데 어쨌든 스가가 사라지면 득점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뭐 수비력은 그래도 여전하더라. 그냥 저는 여러 차례 직전 경기 때도 오클이 뭐 스가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를 많이 뺐잖아요. 근데 그런 경기마저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최대 이제 클러치 때 4점 차까지 좁혔던 뭐 그런 경기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맞대결상으로 오는 이제 휴스턴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휴스턴과의 맞대결 때는 이게 1월 15일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. 20점 차로 오클라호마가 무난히 이겼고 휴스턴이 또 한 번 이런 야투가 저조했던 날인데 이게 구조적으로는 어땠냐면은 홈그랜이 원빅으로 나왔습니다. 하틴슈타인이 없을 때고 그래서 휴스턴이 이런 높이의 강점을 살려서 23개의 오펜 리바를 따고 야투도 15개나 더 많이 시도를 했어요. 근데 야투율이 너무 개처박아가지고 또 한 번 이날도 33.7% 104개나 쐈는데 35개밖에 안 들어갔고 3점도 30%가 안 됐습니다. 그렇다고 뭐 자유투를 많이 얻은 것도 아니었고 막
내려갔고요. 그냥 오클라호마가 또 한번 얘네들도 그렇게까지 막 대단히 야투가 좋은 건 아니었는데 야투를 많이 밀렸지만 그냥 야투 편차로 이겼다.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. 그냥 한마디로 휴스턴이 이런 물리적인 파워로 인해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을 가져갈 때가 있지만 이런 공격들이 뭐 티빈이 많이 찍혀 있다든지 좀 뻥튀기가 된 것도 있고 내일은 아마 오클라호마가 지금 이제 하텐슈타인이 따로 이제 부상 명단에 없어가지고 투빅을 돌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여의치 않은 뭐 제일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스가가 없는 게 문제인데 사실 저는 스가가 없어도 오클라호마가 충분히 이 기본빵이 높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휴스턴이 지금처럼 이런 안 좋은 야투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면은 그냥 오클라호마 쪽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번처럼 이렇게 휴스턴이 막 23개의 오펜을 딸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. 213.5를 받았는데 아까도 이제 스가가 없어지면 어쨌든 공격에서 많이 깎아 먹는다는 거. 내일도 이 스가가 없으면 사실 이제 좀 미첼 같은 애들이 중요해지는데 내일도 없거든요. 아이지아, 조나, 위긴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득점을 해줘야 될 테지만은 올 시즌에는 작년이랑은 달리 스가가 없는 날 얘네들이 폭발하는 빈도가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언더 생각이 좀 더 들기는 한다. 저는 오클 사이즈나 뭐 언더 보고 있는 그 정도 게임입니다. 자, 그 다음은 샌안토니오 대 댈러스 경기 있는데요. 얘네들도 한 이틀 전에 붙었었습니다. 리매치고 그때 이제 페이스가 106.5가 찍히는 게임이었고 양팀 다 턴오버가 적어가지고 양팀 합해가지고 이 야투 시도가 192회나 나왔던 저는 댈러스는 좀 빠른 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. 근데 샌안토니오가 안 그래서 문제인데 어쨌든 뭐 자유투가 그렇게 많이 없었음에도 서로 간에 야투를 많이 주고받아가지고 오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. 점수도 그냥 258점 되게 많이 났어요. 그날은 또 이제 웸비 같은 애들 3점도 좋은 날이었었고 사실 경기의 양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뭐 샌안토니오가 크게 이겼다고 할지라도 이 클러치 상황이 또 같습니다. 제가 이거는 댈러스가 클러치를 너무 잘 가는 팀이어서 빡세다. 근데 경기 막바지쯤에 이렇게 또 점수차가 되게 적은 순간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샌안토니오가 대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승패는 좀 애매해요. 오늘은 오히려 저번보다도 11.5로 핸디값이 더 오른 상태고 230점 오면은 그냥 또 한 번 오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적은 이런 자유투 그리고 이런 3점 같은 게 평범했음에도 그냥 빨라가지고 터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쿠퍼도 마샬도 둘 다 32점씩. 어떻게 보면 댈러스가 참 괜찮은 게임을 한 거기는 한데 벤치 차이가 되게 컸어요. 샌안토니오는 이제 캐스를 벤치로 보내고 바셀을 지금 선발로 쓰고 있는데 뭐 웬민야마가 3점도 대단히 잘 들어갔다든지 어쨌든 샌안토니오도 야투가 좋았던 날에 속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크게 평균값에서 많이 튄 경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. 그러면은 저는 오바를 또 한 번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네,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댈러스는 그 샌안토니오한테 구조적으로 이런 상성에서는 약간은 좀 아쉬운 게 있다. 3점을 많이 안 쏘는 팀이라 인사이드에 치중하는 빈도가 높은데 그래도 뭐 지난번에 그런 것들을 다 해소를 하긴 하더라고요. 그런 것들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올랜도 대 유타 경기입니다. 자, 얘네들도 저번에 맞대결 때는 그때 연장 가가지고 오바 가는 적이 있었습니다. 그날 이제 벤케로가 사코토랑 연장 합해가지고 이 야투가 7개 중에 빵개가 들어가는데 그날은 베인이 좀 좋은 날이었어. 32점에다가 또 이제 위닝 2점 슛까지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승리를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치열한 게임이었다는 거고 자, 직전 경기 올랜도는 그냥 브루클린을 무난하게 사냥을 했습니다. 전반전에 50점으로 묶었고 스틸 14개, 블락 11개로 허스러 이렇게 좀 좋은 게임을 했습니다. 석스가 트리플 더블을 하기도 하고 벤케로도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게임이고요. 요즘에 올랜도가 상태가 그렇게 뭐 엄청 나쁘지는 않습니다. 홈에서 원래 뭐 강팀이다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유타는 애틀랜타랑 붙었는데 그날도 키온테 조지가 없었었죠. 또 한 번 이제 콜기어가 48분을 뛰었지만은 마카네는 23분밖에 안 뛰었다. 좀 짧게 갔었습니다. 그다음 이제 뭐 워낙에 유타도 좀 이제 그 가용 인원 폭이 좁고 이래가지고 베일리가 26개의 슈팅을 쐈는데 9개인가밖에 안 들어갔어요. 대신에 뭐 벤치에서는 센사브나 스비, 미알리우크 이런 애들이 3점을 좀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키온테 조지의 여부에 따라서 언더버가 많이 갈린다. 어쨌든 지난번 경기도 애틀랜타 정도의 팀이랑 언더가 난 거잖아요. 키온테 조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생각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크지 않지만은 언더워 상으로 16점이나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콜리어는 외곽 생산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반면 키온테 조지는 외곽 생산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그래비티도 딸려오고 마카넨 같은 속도 살려주는 거나 이런 것들이 괜찮거든요. 그래서 내일 이제 키온테 조지가 복귀를 할 수도 있으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오바 보는 건 편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
뭐 이제 유타도 지금 만약에 조지가 복귀를 하면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뛸 수 있고 그 이제 뭐 자직주 같은 애들도 아마 뛸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.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유타가 빠른 흐름은 이어갈 것 같기는 해. 애틀랜타는 조금 느린 게임을 해서 문제인데 키운테 조지랑 같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빠른 게임을 하지 않겠냐. 올랜도도 얘가 작년이랑은 다르게 그렇게 느린 팀이 아니거든요. 나는 그래서 일단 오바 같은 거나 유타의 프레임 보고 있는데 역시 이 키온테 조지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친구의 여부에 따라서 유타의 좀 게임 스타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바뀌는 거 봐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. 올랜도도 또 인사이드를 많이 쓰는 팀인데 유타가 은근히 막판에 넣기치에다가 만약에 또 자직주까지 있으면 인사이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. 자, 그 다음은 애틀랜타 대 샬롯인데요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틀랜타는 유타랑 언더게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날 원래 오콩우랑 이제 포르딩기스가 둘 다 뭐 트레이드 혹은 이런 아픈 이슈 때문에 못 나오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트레이드로 데려온 랜데일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어요. 데뷔전에서만 23점에 야투 13개 중에 9개인가 대단히 야투도 높았었고 오펜 6개, 블락 4개 아주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. 애틀랜타가 딱 필요한 부분을 아주 잘 채워주더라고요. 그냥 뭐 제일런 선수도 트리플 더블 하고 이랬는데 전반적으로 3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. 대신 이제 유타를 상대로도 오펜을 많이 잡아가지고 쉽지 않게 이겼던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무튼 애틀랜타는 요즘 언더오버라든지 승패라든지 참 애매한 팀이에요. 애틀랜타 경기는 그래서 좀 건드리시고싶지 않은 느낌이 있어. 8경기 동안 6승 2패로 흐름상으로는 나쁘진 않다. 근데 이 시기에도 뭐 인디애나한테 져버린다든지 그런 아쉬운 면모도 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. 휴스턴한테도 아무것도 못하기도 하고. 그리고 이제 샬럿인데 자 샬럿이 지금 9900 시즌 거의 그러니까 한 26, 7년 만에 그 정도 만에 지금 8연승을 달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좋은 시기예요. 또 이제 뭐 라멜로 같은 애들 뭐 3점도 꽤나 터진다든지 전반적으로 그냥 뭐 휴스턴을 무난하게 팬세입니다. 휴스턴 정도면 엄청난 강팀이고 또 원정이었는데 휴스턴은 홈발도 있는데 그런 팀을 상대로 원정 가가지고 언더로 말려 죽이면서 본인들의 장기도 살렸으니까 요즘에는 그냥 저는 샬럿이 아주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오펜리바나 뭐 자유투 이런 것들도 안 밀리면서 휴스턴을 그냥 말려 죽였다. 근데 걱정스러운 건 이제 벤치에서 섹스턴을 팔았잖아요. 그 자리를 이제 트레맨이 메꿨어. 근데 트레맨이 야투가 10개 중에 하나에 그쳤다. 근데 그런 경기도 이긴 겁니다. 뭐 조시 그린 같은 애들도 이제 부상 복귀해가지고 스크린 연장으로 걸고 이러면서 막 하고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똑똑하게 하더라고요. 그런 것들도 팀적인 무빙은 좀 좋아 보였고 저는 일단 뭐 샬럿의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일단은 좀 보기는 해야겠다. 사실 샬럿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라인업으로 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뭐 그런 근거도 있고 좋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팀 이름 때문에 조금 걱정입니다. 얘네들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. 애틀랜타도 의외성을 좀 보이는 팀이기도 하고요. 그런 게 문제인데 어쨌든 이 정도의 값이라면 그냥 샬럿 보는 거는 크게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. 여기다 뭐 언더오버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 생각 중인데 이게 애틀랜타는 좀 빠르지만 샬럿은 느린 팀이고 요즘 샬럿이 이런 수비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더라. 뭐 그런 걸 좀 써먹고 싶었네요. 자, 시카고 대 덴버 경기도 있는데 사실 지금 시카고가 이번에 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뭐 아이비나 사이먼스 그리고 섹스턴도 아마 이제 뛸 수 있을 거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뭐 기디 같은 원래 팀 핵심 멤버가 없고 부세비치도 내보내고 이래가지고 팀적으로는 상당히 좀 흔들리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가용 인원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지난번 경기 때 사실 이제 뭐 사이먼스도 뛰긴 했지만 그날도 이제 카와무라 유키 또 이제 맥클런까지 가비지 멤버들 이런 애들이 10분 이상 뛸 정도로 가용 인원이 부족했었거든요. 대신에 뭐 사이먼스나 야부셀레 이런 애들은 데뷔전을 조금 잘 치는 편이긴 했어도 어쨌든 딱히 뭐 뚜렷한 강점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. 토론토한테 무난하게 뭐 그냥 지는 게임이었으니까 제가 그날도 시카고 반대를 아주 좋게 봤었고 내일은 뭐 여러 선수들이 좀 이제 뛸 수 있으면 그나마 상황이 나아지긴 할 텐데 저는 당분간 시카고를 그렇게 좋게 볼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문제는 덴버가 내일은 요키치가 퀘셔버린 거 이게 일단은 가장 걱정스럽습니다. 지난번 경기를 너무 길게 뛰어서 그런가? 뉴욕이랑 2차 연장까지 가버려가지고 그날 또 요키치가 3점이 13개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좀 안 좋은 게임이 있었습니다. 요키치는 관리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날도 이제 아마 백투백이었었죠. 그래서 2차 연장까지 가버려가지고 요키치가 너무 길게 뛰었어요. 그냥 44분을 뛰었거든요. 부상을 복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퀘셔너블이 불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팀은 페이튼 왓슨 지난번 경기 때 부상으로 나갔습니다. 한창 잘해주고 있었는데 머레이랑 이제 그 페이튼 왓슨이 요키치가 없는 기간에 이제 쌍두마차였는데 왓슨이 부상으로 나가리가 된 거.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든도 없고 왓슨도 없으니까 이 덴버의 4번 슬롯이 약간 애매한데 아마 뭐 팀 하더웨이 주니어나 피켓을 벤치로 돌리고 스펜스 존스가 주전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일은 아마도. 어쨌든 요키치의 유무 이거에 가장 좀 문제인 경기라 가지고 겉보기에는 요키치가 뛰면은 오바 뭐 안 나오면 언더도 볼 수 있고 232점이나 되니까 5
고점으로 받았으면 일단 저는 뭐 덴버 쪽을 보는 거는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요키치가 뛴다면은 결국에는 이 경기는 지금 당장보다 내일 아침에 뭐 요키치의 유무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. 예, 그런 경기처럼 보이네요. 자, 그 다음 레이커스 대 골든스테이트 경기입니다. 두 팀 모두 다 돈치치랑 스테판 커리가 없는 그런 경기가 돼버렸어요. 그렇다면은 당장 일단 언더 생각부터 일단 들어. 왜냐하면 요즘에 골스가 이 커리가 없는 경기들이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언더 쪽으로 대단히 많이 간다. 커리가 있고 없고는 경기력에는 사실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. 근데 언더 쪽으로 너무 많이 가버리니까 이게 문제였는데 직전 경기 때 이제 피닉스와도 대단한 언더 게임이 있었고 그때 아주 4쿼터 때 9분 동안 22대 5로 이렇게 역전을 해버렸던 아주 또 이제 좋은 게임이 있었습니다. 수비가 특히 돋보였던 거. 사실 3쿼터에 골스가 10점가량 이기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다시 또 다 내줬는데 그거를 수비로 되찾아왔던 그런 게임이 또 있었습니다. 레이커스 돈치치가 이제 지난번 경기도 부상을 당했어요. 16분 만에 부상당해가지고 이 돈치치가 없는 거는 생각보다 근데 또 영향력이 아주 크지는 또 않아요. 언더오버적으로도 이 돈치치가 원래 댈러스 시절이나 작년에 레이커스 같으면은 거의 뭐 한 10점, 15점 가량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대신에 뭐 리브스가 25분 만에 35점을 뚫어준다든지 4쿼터에 역전을 했는데 르브론도 사실 그날 좀 별로였지만은 세탁을 했다. 대신에 팀은 턴오버가 22개나 있었어요. 그래서 레이커스가 지난번 경기도 그렇게 엄청 막 결과는 잘 이끌어냈지만 내용이 엄청 좋은 건 아니었는데 무튼 이 경기는 이런 놈들입니다. 자, 스테판 커리, 루카 돈치치 두 선수 모두 다 리그에서 이렇게 그래비티 본인의 존재감으로 인해서 상대 수비의 어그로를 끌어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위쪽에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죠. 근데 이런 애들이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이걸로 이제 좀 버프를 받는 친구들의 이것들이 좀 너프가 될 거란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내일 경기 예측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그래비티 순위가 상당히 높다는 건 그만큼 팀에서도 중요한 아주 그런 선수들이라는 건데 이런 애들이 빠지게 되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상대팀 입장에서 수비하기가 좀 편하겠죠. 그런 것들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어쨌든 골스는 좀 리머텍이 저조했던 거 지금 계속 해갖고 자유투를 많이 못 뜨고 있기도 합니다. 둘 다 약간 뭐 느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대신에 레이커스 리브스가 있으면 이런 뭐 리머텍 같은 것들은 괜찮긴 할 텐데 그래도 골스의 수비가 많이 돋보이긴 하더라. 이런 것도 있어서 지금 여기도 보면 레이커스가 최근에 득점도 괜찮고 야투율이 상당히 좋다고 해요. 과연 이런 것들 내일 골스의 수비에 얼마나 좀 대처를 잘할 수 있을런지 그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좀 낮은 기준점이지만 저는 언더를 좀 더 보고 싶기는 하고요. 이 골스가 진짜 방패로 패는 느낌 그런 것들이 참 대단하긴 하는데 그래도 레이커스가 제가 저번 경기도 8경기 만에 홈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걸 또 이제 필라델피아한테 역전승을 해냈다. 뭐 그런 것들을 보니까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. 그런 것을 살려서 레이커스를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골스는 커리가 없으면은 뭐 수비는 살아나더라도 공격에서 많이 다운되는 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. 자, 그 다음은 피닉스 대 필라델피아 경기 있습니다. 자, 얘네들도 1월 20일이니까 맞대결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. 그때 한번 경기로 돌아가 보면은 116대 110으로 이날 엔비드랑 폴 조지가 쉰 날이에요, 필라델피아는. 근데 그날 하필이면 또 매치도 별로였어. 대신에 에지컴이 좀 잘했는데 피닉스는 처음에 야투가 9개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승리를 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. 경기 양상이 초반에는 뭐 필라델피아가 생각보다 많이 못 앞서 나갔는데 이제 3, 4쿼터쯤에 크게 뭐 피닉스가 좀 앞서 나간 게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피닉스가 또 이제 직전 경기 때 골스와의 경기였는데 엄청 느린 게임이었습니다. 방금 말했던 많이 앞서 나간다 역전당한 경기 자유투도 적었고 그런 경기여가지고 그냥 피닉스가 또 이제 알렌이 또 빠져가지고 내일은 부커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고투가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나마 이제 브루스가 좀 잘한 것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얘네들도 지금 공격 자원들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자 필라델피아는 저번 경기도 엔비드가 35점이나 넣었어요. 그리고 레이커스에 비해서는 이런 윙 자원들을 바탕으로 젊은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발휘할 만하다고 했는데 4쿼터의 집중력이 모자랐던 게 좀 있었습니다. 엔비드가 지금도 캐치너블이 불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백투백이 아니면 요즘에 어지간하면 뛰기는 하거든요. 그래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저는 멤버는 필라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둘이 붙으면 똥게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. 저는 경기는 사실 좀 안 그려지는 경기지만 그나마 본다면 뭐 필라델피아를 조금이나마 좋게 보는 그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.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 필라델피아 수비가 참 안 된다고 하는데 대신에 요즘 피닉스도 공격이 그렇게 날카롭지는 않아가지고 뭐 언더도 고려 대상이기는 해. 그 정도 생각해 볼게요. 자, 다음 경기는 포틀랜드 대 멤피스 경기입니다. 하루 만에 리매치를 같은 장소에서 또 하는 경기예요.
어제 경기는 페이스가 104가 찍혔다고 하고, 이게 제가 구조적으로 원래는 멤피스가 요즘 포틀랜드 분위기 생각하면은 그냥 뭐 눈 감고 프렌을 보고 싶다 그랬는데, 어제는 알다마도 못 나오고 이 여러 이제 아예 뭐 빅맨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경기였습니다. 어제는 GG 잭슨이랑 막생 올리버 프로스퍼, 이게 두 명의 빅맨이 나왔는데 둘 다 키가 203 정도, 201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언더사이즈 빅맨이 나와가지고 포틀랜드에서 뭐 클링언이나 로일삼 이런 애들이 또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가져갔어요. 이 포틀랜드의 이런 좀 슬래셔들이 인사이드 진입 같은 것도 쉬웠었고, 야투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경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양상으로는 초반에 이제 좀 멤피가 많이 앞서 나가다가 포틀랜드가 최대 30점까지 찢었던 이런 경기가 있었다고 하는데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자연재해 같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멤피스에서 요즘 굉장히 잘해주던 타이제롬이 결장한 경기였었고, 안 그래도 뭐 자릿주도 나가고 지금 모란트도 못 뛰는 상황인데 이 빅맨진까지 너무 좀 많이 밀렸다.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멤피스를 못 보는 경기였는데, 어쨌든 포틀랜드는 제가 어제도 보여줬던 이런 것들, 한창 이제 좋은 기간과 최근에 안 좋았던 기간들, 여기 사이에서 나름대로 뭐 극복을 했던 경기이긴 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너무 좀 유리한 경기가 아닌가. 근데 내일은 아마 이제 알다마도 복귀를 할 거고, 아마 이제 이번에 데리고 왔던 뭐 앤더슨 같은 애들? 그런 애들도 아마 뛸 수 있을 거란 말이죠. 그 전보다는 인사이드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거다. 여기다 복귀해서 짧게만 뛰지만 아주 잘하고 있던 타이제론도 이제 뛸 수 있다고 하니까 분명 내일은 멤피스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거거든요. 내일은 멤피의 플랜을 보고 싶어. 어제보다 확연하게 구조적으로 좀 더 할만한 게임이 될 거다. 뭐 멤피의 플랜 좀 더 보고 싶고, 사실 오늘도 포틀랜드가 좀 잘 터진 편이었잖아요. 그런 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또 238.5 기준으로는 어제도 250점 게임이 있었는데 페이스도 나름대로 빠르고, 사실 생각보다 턴오버가 좀 많아가지고 자유투도 적어서 이게 구조적으로는 오바가 막 쉽게 날만한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, 저는 뭐 다시 보라면 또 한번 오바를 볼 것 같기는 합니다. 포틀도 따지고 보면 오늘 이제 아브디아가 안 나왔다거나 샤프도 중간에 부상을 당했더라고요. 근데 내일은 사실 아브디아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. 그리고 샤프도 부상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, 그래도 일단 빠른 게임 양상은 기대해볼 만한 것 같더라고요, 둘이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 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요.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클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여기 하든을 제가 퀘션으로 놓긴 했는데, 아마 오늘 경기가 하든의 데뷔전이 될 거라는 소식이 이미 있긴 했었어요. 아마 뛸 수 있을 걸로 보이고, 딘 웨이드도 복귀가 가능하다. 클리블랜드는 전반적인 분위기 요즘 좀 괜찮은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. 지난번 경기에 그냥 뭐 야투도 더 많이 던지고 턴오버 유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냥 상대를 무난하게 좀 찢었던 경기가 있었어요. 그날따라 이제 좀 클리퍼스가 하든이었을 때 턴오버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집요하게 공략을 생각했다고 됩니다. 3점도 외곽도 꽤나 잘 던진 편이고 그냥 무난했습니다. 아주 130점이나 내버리기도 124점이나 내버리기도 하고. 근데 이게 세크라멘토랑 클블은 얘네들도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. 한창 요즘에 클블이 분위기가 좋았던 시기에 만난 건데, 클블이 홈이었는데도 세크가 118점으로 프렌을 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. 이 경기는 클러치 때 역전까지도 당했었던 경기예요. 이렇게나 치열했는데 어쨌든 승자는 클블이었다는 거. 그리고 요즘 세크가 내일도 일단 라인업을 이렇게 됩니다. 헌터가 직전 경기 때 눈부상을 당해가지고 못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럼 아마 또 이제 뭐 드로잔을 살짝 민다든지 아니면 또 아치와를 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, 어쨌든 사보니스도 어제 경기 못 뛰어서 내일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고, 올 시즌 백투백일 때 2승 7패였는데 그 백투백 중에 2승이 이제 그 휴스턴 상대로 원정 가서 이겨버린다든지, 백투백 때 레이커스를 상대로 이긴다든지 이런 의외의 경기들을 몇 번 하긴 합니다만 대체로는 안 좋았다는 거. 요즘의 세크라멘토 특성은 주전들을 되게 짧게 씁니다.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게 오늘 세크라멘토의 4쿼터 라인업이거든요. 4쿼터 때 원래 주전에는 서브룩, 라빈, 드로잔이 아무도 안 뛰었습니다. 4쿼터 때. 이게 아마 저번 경기 때도 이랬었거든요. 클리포드, 카드웰, 뭐 데본 카터, 플라우덴, 이 중에서는 그냥 뭐 클리포드나 카드웰은 좀 더 키볼만한 애들인데, 뭐 다쿠한, 플로우덴 이런 애들은 사실 이름이 많이 없는 애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세크라멘토가 내가 봤을 때 시즌에 욕심이 많이 없어 보이기도 해. 백투백 게임이라면 그냥 무난하게 클브를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물론 뭐 카드웰 같은 애들 잘 크고 있고 이런 거는 좋아요. 오늘도 나름대로 이러고서도 꽤나 잘 비빈 거기는 하니까 클리퍼스한테. 그래도 좀 자원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, 백투백이라는 거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. 세크라멘토가 오늘도 사실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그건 이제 또 이제 클리퍼스라서 그런 것 같고, 클리블랜드랑 붙으면 그래도 오바 기대치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? 근데 언더오버는 좀 보기 별로예요. 얘네들도 공격이 뭐 잘 되는 건 아니고, 클블도 요즘 공격은 대단히 잘 되지만은 수비적으로 튼튼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언더오버보다는 그냥 클블을 좀 큰 핸디캡 쇼도 봐야 되는 매치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